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이제 점점 전통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인플루언서들,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그리고 은퇴를 했던 분들이 자꾸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은 돈이 갈 곳이 없죠. 돈이 갈 곳이 없는데 암호화폐 쪽으로는 투자하기가 힘들겠죠. 잘 모르니까, 처음 접해본 거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나왔던 보도, 소식, 뉴스들이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기사들이 많았죠. 전통 금융의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말들을 제가 그렇게 신뢰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점이 바뀜으로써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대중들이 돈을 싸매고 수많은 개미들이 또다시 코린이로 출연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모건 스탠리의 전 CEO도 이제 암호화폐 매집이 끝났을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XRP 매집을 끝냈을까요? 자, 이제 살 만큼 샀으니까 끌어올리자. 몇 마디 거들면 좀 상승할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가격은 좀 빠졌죠. 어제 오늘 비트코인 지금 가격은 19,100불 정도 하고요. 리플은 655원 정도 합니다. 제가 선물을 이번에 또 5,000불 정도 쐈거든요. 리플은 들어가지 않았고 에이다와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도지코인을 다 5배로 때려놓고 들어갔는데 지금 좀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저는 지금 가격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빙엑스 관련 선물 트레이드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지금 들어간 돈이 어쨌든 한화로는 1,4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보니까 지금 가치로는 2,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점이라 생각하니까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성적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10,000원 정도만 되더라도 뭐 제가 7배, 5배, 2배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꽤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모건 스탠리 CEO는 암호화폐가 미래에 거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봐볼까요? 거대 은행 모건 스탠리의 전 최고 경영자는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 자산의 기술이 현재 금융 시스템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10,000번은 이야기했겠네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분보다 똑똑하진 않겠죠. 그런데 먼저 좀 느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똑하지는 않지만 그냥 주구장창 파보니까 그럴 것 같다 였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지금은 현실화가 돼 가고 있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컨텐츠는 아직도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누구도 디지털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미래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전문성을 띈 전문가 집단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도 암호화폐 블록체인 쪽은 어떤 형태로든 먹을 게 많다, 할 수 있는 게 많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선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결국 모든 컨텐츠들이 디지털 안으로 들어온다. 이게 가장 큰 이벤트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갈수록 인류는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결국 신뢰가 문제인데, 그런데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게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다. 모건 스탠리의 전 CEO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컴퓨터에 점점 의존함에 따라 약 50년 안에 화폐 거래와 자산 거래가 블록체인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금융 시스템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극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한다. 암호화폐를 가져가라. 은행에 입금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결국 컴퓨터에 있다. 결국 디지털 자산이 화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대한 방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분은 마지막으로 나는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점 매수가 끝난 것 같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XRP 뭘 샀을까요? 비트코인 샀을까요? 비트코인은 샀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정도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은행 하면 뭐 뱅크코인, XRP, 리플이죠. 특히 금융 관련 업무를 했던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 촉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거래의 도구가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리플이란 코인을 가장
극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아주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지금 5만원권 있죠. 만원권도 갖고 계시고, 자, 리플이라는 코인은 5만원권 종이 화폐에 계약서를 쓸 수 있는 란이 있어요. 그걸 이제 손으로 써서 그 돈을 준다. 그게 뭐 자동차 계약일 수도 있고 부동산 거래일 수도 있죠. 그 계약을 씀과 동시에 그 돈을 그냥 준다. 계약서 따로 5만원권 따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빠를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엔.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의 XRP랬죠. 곧 NFT를 지원한다. NFT 시장은 뭐 제가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굉장히 광범위해질 수 있다. 시장의 규모뿐만 아니라 NFT를 바라보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다. 가치로 뭔가 가늠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들이 결국 NFT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지금 NFT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어떤 시장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시장에서 뭔가 소비자들을 현혹해서 돈을 삥 뜯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사기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이 NFT 시장이 비활성화가 됐다고 하지만 이제 진카들이 수면 위에 올라와서 그들의 활동 영역을 점점 넓혀 나갈 겁니다. 지금 살아남는 것들이 결국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겠죠. 리플의 CTO, 기술총괄 데이빗 슈월츠가 이야기했듯이 딱 지금이 타이밍 같아요. 초기 시장은 어쨌든 이더리움이 장악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더리움이 XRP 레저 사이드 체인에서 구동되려고 하는 테스트를 했다. 이거는 뭐 NFT 마켓이 99% XRP 쪽으로 이동함을 암시하겠죠. XLS20은 XRP 원장에서 기본 NFT를 생성하기 위한 제안이다. 어쨌든 리플의 기업 전략 및 운영 부사장은 리플의 XRP 레저는 빠르면 10월 말일부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웹3 기술은 창작자에게 권력을 돌려줌으로써, 참 좋은 말이죠. 너무나 지금까지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창작자들이 휘둘리고 살았죠.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음원을 노출시켜주는 플랫폼 마켓들이 많죠. 뭐 멜론이라든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창작자들은 따로 있는데 음원 회사에서 그들 마음대로 창작자들의 노래를 90%를 할인해버린다든가, 그 음원에 대한 소유권이 마치 자기들 거인 양 창작자들의 저작권, 창작자들의 소유권을 무시한 채 창작자들의 권력을 빼앗아가면서, 그런데 이제 웹3 기술,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돼서 NFT를 하겠다는 건 결국 중재자, 중재소, 미들맨들이 사라진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굳이 음원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노출을 시킴으로써 창작자들에게 권력을 돌려준다. 창작자 경제를 계속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예술가 집단들과 함께 NFT의 진정한 유용성을 보았고, 관객들과 직접 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컨텐츠 배포 채널을 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의 엄청난 성장을 보고 있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참 말 잘 썼네요. 굉장히 지금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음원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미술도 물론 포함되지만 특히 순수 창작자들이 그들의 음원을 노출할 수 있는 공간들이 꼭 중재자를 끼워야 된다는 고정관념들이 많았지만, 이제 미술을 떠나서 음원에 대한 판매도 이제 NFT 마켓에서 직접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올바른 보상이 창작자들에게 그 모든 권력이 돌아갈 수 있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중재자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 같아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시대의 흐름이 이러니까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으뜸인 놈이 하나 지금 계속 꿈틀꿈틀 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계시겠죠. 거의 제가 XRP 레저에 관한 이야기를 1년이 넘게 주구장창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XRP가 정말 모든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판단을 한 시기는 2020년 스파크 토큰을 XRP가 에어드랍 한다는 발표가 떴을 때,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리플이 미쳐가는구나. 리플이 결국 모든 일을 하겠구나. 그 전까지는 어쨌든 그랬죠. 그냥 거래소 도구 외에는 없었죠. 수요 유동성, ODN, 그냥 좀 낮은 수수료로 거래를 한다. 그게 끝이었던 코인인데, 그거를 굉장히 잘해버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만원권 이후에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공란을 비워놓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네. 그것도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 얘 진짜 크겠는데? 이거를 하는 애가 이것까지 한다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NFT였어요. NFT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냥 따라오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고, 야, 스마트 컨트랙트를 얹으니까 뭐를 해도 가능하겠구나. NFT뿐만 아니라 디파이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이렇게 XRP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XRP 레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들도 생각이 좀 바뀌었겠죠. 자,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 그런 말 많이 했죠. 1년여 동안 암호화폐가 하락을 하는데 1년 동안 하락을 하니까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여기도 끼웃 저기도 끼웃 해서 알고 싶지는 않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 블록체인에 관한 지식들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봐온 영상들이 결국 XRP 관련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봐왔다는 거죠. 이 인프라가 지금은 폭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인프라는 결국 비트코인이 약간 상승만 하게 되더라도 엄청난 돈이 XRP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사람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업을 찾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진짜 이 코인은 괜히 샀구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다 보니까, BTTV를 보다 보니까 다른 코인들은 정말 쓸모가 없었구나. 그런 인식들, 그런 의식들, 그런 지식들이 결국 그 누군가에게는 전파가 되는데 지금 폭발하진 않는다. 결국 여러분들이 아는 다른 대중들은 리플이 2,000원, 1,800원, 3,000원 정도 돼야 들어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때가 되면 리플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코인 투자한다는 말을 못했어.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 자기 지갑을 이렇게 보여주죠. 나 봐라, 이랬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사볼까? 그게 일반 대중들이 들어오는 가격선이라니까요. 저는 2,000원, 2,500원, 3,000원, 좀 늦으면 5,000원에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쩌면 2,000원 선, 3,000원 선 이 언저리는요, 제 생각에는 30분만 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쉽게 타질 못하죠. 리플의 특성을 잘 아시잖아요. 리플이 어떤 놈입니까? 그냥 쏴버리면 한 20분 30분 만에 5,000원까지 가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광경들을 목격하게 되면 일반 대중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지식들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인분들에게 그 지식을 풀겠죠. 이야기를 하겠죠. 야, BTTV 영상 한번 봐봐.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정말 다행인 게 단 한 번도 리플 가격이 400원, 500원, 600원일 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리플 가격이 4,000원, 5,000원은 리플의 가장 저가라는 거죠. 어쨌든 대중들은 숫자에 민감하니까. 예를 들어서 4,000원에 리플을 샀는데 그분이 리플을 사고 나서 차트를 볼까요? 한 달 전에, 불과 2달 전에 600원이었다는 리플 가격을 볼까요? 안 본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격을 더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리플은 계속 올라버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 전 가격을 굳이 내가 찾아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암호화폐 가격은 상승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야기 드리지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전체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지 않는다. 결국 갈론만 간다. 1년여 동안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집단 지성이 생겨버렸다. 그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코인은 뭘까? 그거를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이 28,800불이 오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본절 가격에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코인이 마이너스가 아닌 본절 가격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던지겠죠. 그리고 그 씨드를 갈롬한테 태우겠죠. 그게 어떤 코인인가는 제가 특정 코인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의 상승을 도와줄 수 있다. 결국 갈론만 간다. 지금 1년여 넘는 하락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계시는 동안 가장 유익한, 어쩌면 가장 긍정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암호화폐를 투자하는데 전혀 이게 뭔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사람과 굉장히 이 생리를 잘 이해하고 블록체인이 뭔지, XRP가 뭔지 이해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투자 시기, 투자 방법, 투자금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언제, 얼마에, 몇 개를 샀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내가 특정 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